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렇게 또 댓글까지 이렇게 또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강요는 아니고 이렇게 부탁만 드리는 거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트모스페릭 리버라고 해가지고 비가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서던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여기 캘리포니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빅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갈 때 1번 타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옆에 오션을 껴가지고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는 그런 프리웨이가 있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은 빅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멋진데, 여기에도 어쩌면은 눈도 내릴 수도 있고 비도 또 굉장히 또 조만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 빅서에 사는 사람들은 2주치 비상식량을 챙겨놔라 라고 이렇게 지금 빅서 오피셜들, 이 빅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또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가 또 내릴 거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캘리포니아가 항상 이제 가뭄이기 때문에 비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비가 와도 너무나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비가 요번에 또 많이 온다고 하면 또 한동안 수년 동안 또 가뭄이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요번에 비가 내렸을 때 이렇게 항상 비가 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에서 이제 보고 있었을 때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미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랑 그리고 뭐 스탈링크 같은 이런 뭐 인공위성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에 지금 무서워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러시아가 막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줬잖아요. 엄청나게 막 도와준 것도 아니고 조금씩 도와줬는데, 이렇게 조금씩 도와줄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맞받아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들이나 이런 뭐 스탈링크, 뭐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파워를 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 미국의 이 군사 시스템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이렇게 또 무서워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미제가 짜인 게 아닌가, 무기는 역시 미제가 짜인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조지아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 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조지아 나라를 본다고 하면은 소련 시대에 있었을 때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인데펜던스를 했거든요. 독립을 한 국가거든요. 독립을 한 국가였는데, 그런데 여기 이 조지아에서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처럼 2008년도에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또 민족주의를 거들먹겠죠. 거들먹으면서 이 조지아에 있는 땅 한 20% 정도를 지금 먹은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조지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정부에서 좀 친러시아향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또 러시아한테 먹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지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했었던 것처럼 유럽연합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나토에 들어가려고 계속 이렇게 또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이거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처럼 계속해가지고 이 여러 나라들에 계속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독립을 한 나라들은 그냥 그 나라대로 내비로 둬야지 왜 또다시 이렇게 분쟁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는 진짜 예전에 소련처럼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굉장히 부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부자세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다. 매겨가지고 이 메디케어에 부족한 그런 이 금액들을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 정부 빚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부 빚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을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 빚을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걷고 3.8%에서 5%로 한 1.2% 정도 조금 더 걷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돈을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비즈니스들한테 또 돈을 걷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이런 부자들한테 돈을 조금 더 걷어가지고 이렇게 중산층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뿌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요런 것들을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이 이 공화당에서 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 공화당에서 하는 것처럼 부자들한테 이 증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오히려 감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이나 이런 비즈니스들한테 오히려 감세를 해줘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공화당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비즈니스를 더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에서는 몇 년 전에 벌써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실패라고 합니다. 실패. 이렇게 부자들한테,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 이런 비즈니스들한테 감세를 해주니까 오히려 아시죠? 사람들은 욕심이 이렇게 커지면 더욱더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낙수 효과는커녕 계속해가지고 돈만 더 긁어모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서의 부자 감세, 뭐 이런 뭐 비즈니스, 뭐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감세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철회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영국에서도 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자들한테 뭐 세금을 더 걷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뭐 그것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혹시 굉장히 돈이 많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듣지 마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는 것은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엄청난 초부자요.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1년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많이 벌어봤자 1년에 뭐 10만 달러지.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 이제 평균 뭐 6만 달러, 7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1년에 버는 게 보통 사람이. 그런데 40만 달러씩 버는 사람들은 진짜 초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런 초부자들도 얼마만큼 버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버는 것까지는 그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 이상을 버는 것에 대한 뭐 20만 달러 이상 버는 것에 대한 20만 달러, 30만 달러, 40만 달러 그것에 대한 세금을 3.8%에서 5%로 늘린다라는 거지. 그 처음에 버는 그 10만 달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만 달러, 20만 달러. 일반인들이 버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다는데 뭐 40만 달러 이상 쓰시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들인데 그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트럼프를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진짜 부자들을 밀어주느라고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돈을 엄청나게 줄여버렸거든요.
진짜 그때 생각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학교에 돈이 없었어요. 학교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미국 학교지 않습니까? 미국 학교고, 그리고 저희 동네가 새 동네여가지고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저희 집도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가지고 이 재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2% 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프린터지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지나 화장지 좀 달라고 이렇게 메일 같은 게 오더라고요. 아니,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학교에다가 얼마나 돈을 안 줬으면은 이런 프린터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구걸을 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학교들한테 지금 돈을 엄청나게 잘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저희 학교에 또 돈이 많아져가지고 뭐 새로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런 학교들의 이런 교육들을 정말 잘 해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서는 미국이 정말 튼튼한 나라, 그리고 세계 1위 나라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서는 미국은 분명히 이렇게 떨어지는 후진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은 공화당보다는 좀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모두 다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화당이 하는 것은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둘 다 좋지만, 그런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특히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학교에 돈을 너무나 안 쓰더라고요. 학교에 너무나 돈을 안 써. 야, 이 프린터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프린터지 좀 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것은 부자들은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너무나 진짜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40만 달러, 1년에 40만 달러 이하씩 버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야. 초부자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 안 찍는 게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려는 것도 이 메디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주는 이런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뭐 100달러, 200달러만 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대박인 그런 의료보험 제도인데, 만약에 그 메디케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령화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또 노인분들이 메디케어에서 서비스들이 준다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또 갑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때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메디케어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초부자들한테 부자세를 하는 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게 지금 공화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를 하실 때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트럼프한테 찍는 거는 자신의 목을 조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바로 멕시코 납치 사건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4명의 미국인이 멕시코로 이렇게 차 타고 내려가다가 이 카르텔들의 이제 총격을 받아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명이 생존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납치를 당했다가. 그러면서 이 4명을 본다고 하면은 한 명이 수술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멕시코로 내려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이 3명은 친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내려가면서 또 멀지 않습니까? 뭐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로 여행 갈 겸, 그리고 이 친구가 수술을 받을 겸 갔는데 이런 봉변을 당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카르텔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카르텔들이 이 백인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카르텔들끼리 이렇게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여기 위험한 지역은. 그런데 이 차량이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편 이 카르텔인 줄 알고 총을 쏴가지고 납치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을 쏘다가 2명이나 사살을 당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납치가 됐다가 이렇게 또 풀려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미국이 대응을 할지 계속 한번 뉴스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LA에 있는 어느 한 이 카운티 빌딩에서 좀 굉장히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6층에서 이렇게 또 불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말이죠. 그래서 이 소방서가 또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껐는데 그런데 불을 끄는데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은 6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6층에 있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불 끄는데 그랬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한 명이 이 파이어 한 명이 이렇게 또 다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파웰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금리를 더욱더 높게 더욱더 빨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또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미국 2년 국채율 있지 않습니까? 미국 2년 국채율이 5%대까지 급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는 1.3%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국제 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는 갑자기 4% 폭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국제 유가 떨어진 것인데 그거 이외에는 다 엄청나게 좀 나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또 연속해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어제 또 매도세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된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또 테스트모니를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다우존스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3%고요.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03% 정도 그리고 이 나스닥은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지금 혼조세로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는 최종금리와 최종금리는 아마도 더 높을 것이고 그리고 이 금리 올리는 것도 더 빨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파웰 의장은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지난달 1월달 잡 오프닝 있지 않습니까? 이 잡 오프닝을 본다고 하면은 10.8 밀리언이라고 하거든요. 1080만 건 정도 이렇게 또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내려간 것은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내려간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이 잡 시장, 이 고용 시장은 아직도 좀 뜨겁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신호가 계속 보인다고 하면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란 말이에요. 더 빨리 더 많이 그렇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라는 이런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어제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이 전기차 회사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15%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리비안의 주식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이외에 이 전기 자동차 이 신생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생 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받은 그런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에서는 주식을 이렇게 또 팔겠다, 또 채권을 더 팔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어마무시하게 이 리비안의 주식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리비안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생산 설비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투자를 더 해야 하는데 투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씨가 말라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자마자 어제 리비안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연준의 파웰 의장은 오늘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다. 어제 또 살짝 아마도 더 높게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살짝 얘기하자마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나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이렇게 또 한 발을 이제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어쩌면은 또 요번 달에 FOMC를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0.5%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준이 뭐를 하던 간에 절대 터치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또 숨고르기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금리 올리는 것을 작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숨 고르기를 하면서 약간 늦출 필요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이렇게 또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또 여지를 남기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쉐일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쉐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이렇게 땅을 팠다가 가로로 파가지고 글로 이제 물을 해가지고 뭐 거기 안에 땅 속에 스며든 오일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쉐일 오일 붐 때문에 엄청난 오일 매장량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이 빅 오일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그 빅 오일들은 거의 다 발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오일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마 픽을 찍은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여성들이 계속해가지고 일자리를 다시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레이오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해고도 되고 뭐 그랬었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서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런 서비스직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IT 기업들에서는 계속해서 해고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직들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서비스직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지금 일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아직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택근무를 이제 여성들이 또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출산율, 미국의 출산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1년도에는 1.6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7명.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무실로 지금 계속 되돌아오라고 기업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반 이상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이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중국 우한에 있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일부러 이렇게 또 유출이 됐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청문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어떻게든 좀 책임 좀 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7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92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44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들의 총 수는 114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요번에 이렇게 또 청문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과연 이번에 확실히 이 중국 우한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실히 유출이 됐다라는 게 이렇게 또 밝혀질지 한번 또 뉴스 또 올라오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막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벌써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은 이 우한 시장이나 이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이제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진원을 이렇게 확실히 찾는 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가짜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런 미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도 하고 소송도 걸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다음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번 이런 팬데믹에 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않고 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마스크를 안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정을 한 채 자신들이 마스크 쓰는 거 귀찮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도 있고, 그리고 또 음모론들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브레인워시를 당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중보건에 좀 취약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도 또 20년에서 30년 뒤에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게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이런 퍼블릭 헬스에 공중보건에 굉장히 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이런 음모론들 좀 안 믿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런 에어 폴루션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 악화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나쁜 곳 10곳을 뽑았다고 하네요. 이 10곳 중에 다 볼 필요는 없고 탑 3를 본다고 하면은 3위는 시카고라고 합니다. 이 시카고 남서쪽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서쪽 부근이 굉장히 공기질이 미국에서 3위로 나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역시 LA라고 합니다. LA도 이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우스 LA가 공기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쁘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치안이 안 좋은 곳, 컴튼 지역 뭐 그런데 그런 데가 굉장히 나쁘다. 공기질이 사는 곳도 나쁘고 치안도 나쁘고 공기질도 나쁘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우스 LA가 흑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히스패닉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공기질도 나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전체를 봤었을 때 가장 이 공기질이 안 좋은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는데 1위는 바로 베이커스 필드라고 합니다. 이 베이커스 필드가 미국 전체를 봤었을 때 공기 오염도가 가장 심각해가지고 이곳에서 사는 게 굉장히 나쁘다고 하네요. 건강에도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공기가 나쁘냐면은 이 베이커스 필드는 이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여기가 또 농업지대라고 합니다. 농업지대다 보니까 비료 같은 것들도 많이 뿌리고 농약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계속 머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커스 필드가 미국 전체를 봤었을 때 가장 공기가 나쁜 것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1위하고 2위가 다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 좋고요. 웬만하면은 이 사우스 LA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베이커스 필드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LA하고 한 중간쯤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또 그렇게 나쁘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런 농업지대, 이런 좀 컨트리 사이거든요. 시골 같은 곳은 공기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베이커스필드가 가장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였네요. 어쨌든 베이커스필드 폐가 나쁘신 분들은 굴로 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비랑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샌버나디노에 있는 이 빅비어 에로헤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런데 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고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는 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 정부를 향해 가지고, 이 샌버나디노 시정부를 향해 가지고 화가 나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데 늦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샌 버나디노 시정부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어쨌든 이번에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길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막아놓은 것을 보니까 야, 눈 온 게 진짜 엄청나게 심각하게 많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흐무트 있지 않습니까? 바흐무트의 전투가 아직도 굉장히 또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 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일 안에 며칠 안에 아마도 철수를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나토의 치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까지 1년하고도 13일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이 노르스트림 이 가스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지나고 있는 이 노르스트림 이 가스관이 폭파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도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사보타주한 것 같다. 이 고의로 이것을 폭발을 시킨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증거도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르스트림 이 가스관이라는 것은 이 러시아로부터 이 가스가 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지나가는 그런 이제 가스관인데, 이 가스관이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얼마 뒤에 폭파가 됐었거든요. 폭파가 돼가지고 이거는 아마도 러시아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 당국에서는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세력이 이렇게 또 한 것 같다고 하니까 또 이런 새로운 전쟁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 잡 오프닝 고용 시장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잡 오프닝이 줄어들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고용 시장은 굉장히 뜨겁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일을 구하는 것보다 이 고용을 하는 그런 잡 오프닝이 훨씬 더 많다.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뜨겁다. 라고 이렇게 이 CNBC에서는 뉴스에 올려주고 있네요. 이런 뉴스를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계속 높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조금 뜨겁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올 수도 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하드 랜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 국채율을 본다고 하면은 역전이 또 됐다고 하는데, 이 역전 폭이 42년 만에 1981년도 이후에 가장 크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항상 이렇게 장단기 국채율이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폭이 더 많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안불안하고요. 이대로 가다가 또 어마무시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그렇게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런 하드 랜딩 같은 게 온다. 와,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닷컴 버블이나 그 2008년도, 2007년도에 있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 그런 것 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올해나 이제 내년에 그렇게도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하드 랜딩이 온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진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뎁슬링을 올리고 있지 않거든요. 이 미국의 이 국가 부채를 아직도 이 리밋을 아직도 올리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쩌면은 오는 6월달 있지 않습니까? 6월달까지 이 뎁슬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가 부도를 실제로 맞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700만 명 가량 700만 명 가량이 한 번에 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은 완전히 하드 랜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하드 랜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뎁 데피시트를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리밋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공화당에서 계속 막고 있거든요. 빨리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여행업계가 엄청나게 지금 바빠졌거든요. 이렇게 바빠지면서 이 항공업계에서 파일럿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모자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파일럿들이 엄청나게 모자르기 때문에 이 파일럿들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이 임금을 40% 정도 올리는 그런 항공사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터졌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파일럿들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해고가 되고 그랬거든요. 파일럿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파일럿들이 다 해고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날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행업계가 이렇게 또 갑자기 바빠지면서 파일럿들이 엄청나게 귀해졌다고 합니다. 임금이 또 40%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 파일럿을 공부를 했어야 된다. 비행기 운전을 좀 했어야 됐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수를 한 이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단점을 먼저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자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트위터가 2시간 정도 먹통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2시간 정도 이 트위터가 프리즈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트위터가 먹통이 됐느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트위터에서 일을 하는 이 엔지니어가 이렇게 많이 잘리다 보니까 엔지니어 한 명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백업 이런 엔지니어들이 없다 보니까 엔지니어 실수 한 명 때문에 트위터가 2시간 동안이나 먹통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해가지고 또 좋은 점은 이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2분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 2분기부터는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욕을 먹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나 좀 괴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너무나 자기 뜻대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욕을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또 비즈니스 하는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을 잘 다루는 것을 또 본다고 하면은 정말 능력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었을 그 당시에 매일 400만 달러씩 이렇게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400만 달러씩 매일같이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뭐 구조조정하고 뭐 어마무시하게 사람 자르고 건물들 막 폐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손익분기점을 이제 요번에 또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또 손익분기점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한 3분의
3분의 1, 3분의 1 정도 이상이 이 틱톡을 쓰고 있거든요. 이 틱톡 아시지 않습니까? SNS 서비스 이 틱톡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퇴출을 당할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이죠. 틱톡에서 많은 이 미국인들이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공산당에서 틱톡의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이 영상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버려가지고 미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틱톡을 퇴출을 지금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 좀 퇴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이라고 해가지고 쉐일 오일 기업이 있거든요. 이 쉐일 오일 기업의 주식을 지난 3일 동안 580만 주 더 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이 계속해가지고 돈을 벌 건가 봅니다. 이 워렌 버핏은 미래를 또 잘 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옥시덴탈이 정말 돈을 잘 버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있지 않습니까? 작년 6월달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IRA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IRA를 통해 가지고 바이 아메리카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 아메리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 아메리카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드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 주요 부품들 중에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 아메리카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제품들이 뭐 중국제나 뭐 다른 나라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테무, 이 티무라고도 하죠. 테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테무 온라인 샵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온 거, 그것을 언박싱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몇몇 댓글에는 아니 왜 중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쓰느냐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댓글 중에는 뭐 헛소리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사함으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그렇게 이득이 될 건 없습니다. 이 중국에 이득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고부가가치 그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같은 것들 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들, 이런 굉장히 비싼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 때, 그때 중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이런 자잘한 것들 1불짜리 2불짜리 그런 거를 아무리 사봤자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그런 플러스가 될 요인은 없어요. 저한테 무슨 뭐 헛소리를 계속 이렇게 또 쓰는 그런 댓글들을 보였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부가가치 아닌 이런 아주 그냥 싸구려 제품들을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테무 같은, 이런 티무 같은 곳에서 오더를 할 때에는 잘 보시고 사시라고. 진짜 쓰레기 물건들이 많거든요. 쓰레기 물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들 5달러 이하짜리만 사라고. 5달러 이하짜리 사는 것은 중국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10달러어치를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달러어치의 배송료가 아마 배송료가 10달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에서 거의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싸구려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전혀 미국한테 해가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싸구려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반도체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반도체 제재를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해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막아야지 이런 싸구려 1불짜리 2불짜리 그런 거 사는 것에 대해
해가지고 뭐 미국한테 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0불짜리 산다고 하더라도 10불어치 그 1, 2불짜리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중국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국한테 오히려 해가 갈걸요? 중국에서 보내는 그 배송료만 10달러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1달러, 2달러짜리만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테무 같은 데 가가지고 1달러, 2달러짜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세요. 그런 거 사시고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뭐 미제 같은 거, 메이드 인 USA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한국 제품들, 중국 제품 대신에 한국 제품들 이렇게 사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런 것들은 한국 제품들이랑 미국 제품 쓰고 이런 싸구려 물건들은 중국에서 사도 전혀 미국에 해갈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FBI에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FBI를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FBI에 대한 뭐 나쁜 얘기들, 뭐 FBI를 뭐 고소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FBI에서 이 트럼프 집을 이렇게 또 기습 방문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 설치를 해가지고 뭐 기밀 문서들 빼내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해가지고 이 FBI에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한 것을 대해 가지고 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FBI를 공격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FBI 내부 이메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세계적인 이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초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미세먼지가 지금 전 세계 인구 99%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는 그 당시에 뭐 모든 공장들이 막 멈추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기질이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질도 나빠지고 다시 지구가 또 아파하는 게 아닌가, 지구 온난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더 악화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 일리노이주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성이 이제 자신의 남편 50대라고 합니다. 50대 남편이 그날에도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종이 돼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싱이 됐다고, 내 남편이 미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집도 수색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 남편의 자동차가 이 집에 있었다고 해요. 집에 있어가지고 뭐 집도 수색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찾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실종 상태로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8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 부인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집에 살면서 쓰레기 뭐 하수구 같은 냄새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수구 뭐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하수도도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렇게 냄새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뭐 그 하수구 고친 게 뭐 잘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8개월 만에 자신의 남편이 사라진 지 8개월 만에 이 남편이 이 집안의 옷장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남편이 미라화가 돼가지고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끔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남편이 그날에도 이렇게 자신의 와이프랑 이렇게 통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런 창고 같은 옷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창고 같은 옷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도 자살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자살을 해가지고 거기가 잘 찾지 않는 그런 창고이다 보니까 계속 그 상태로 8개월간이나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사람의 이 몸 안에는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나지 않습니까? 이 하수구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처음에는 하수구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치워가지고 냄새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서 아마 이것은 아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냄새가 안 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라화가 진행이 되면서 8개월간 그 집안에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와 얼마나 무섭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텍사스에서는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뒤로부터는 네, 낙태가 금지가 됐거든요. 네, 낙태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이 텍사스에 사는 여성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또 낙태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낙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때도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텍사스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경비행기 2대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야 어떻게 공중에서 충돌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에 타고 있었던 4명 전원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자동차들보다 이 공중에서는 더욱더 충돌할 일이 없을 것으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경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연봉이 9만 달러, 그러니까 8만 5천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에 연봉이 8만 5천 달러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행복감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10만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행복감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50만 달러 때까지 연봉이 50만 달러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복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돈이 많다고 하면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BTS 있지 않습니까? BTS가 아시다시피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에도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 BTS가 이 떡볶이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는 것을 보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BTS가 먹는 이런 떡볶이가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 미국 내에서 이 떡볶이를 지금 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이런 MZ 세대들이 떡볶이를 지금 그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BTS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드디어 금리 인상하는 것을 동결을 했다.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OECD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금리 인상을 동결한 것은 처음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MF 있지 않습니까? 이 IMF 총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조기 완화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조기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또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 이 열차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한 57명 정도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인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리스에 있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시위를 어떻게 이 인재가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뒀느냐라는 그런 시위를 계속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반정부 시위로 지금 뒤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 열차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계속 드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페소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의 페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멕시코의 페소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멕시코 페소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리쇼링이라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을 계속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돌리고 있으면서 리쇼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장들은 중국에다가 이 공장을 두는 것보다 니어쇼링이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두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지금 멕시코 부근에다가 미국 국경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 근처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서 이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니어쇼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멕시코의 페소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칠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칠레 공항 있지 않습니까? 칠레 공항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현금 수송 차량을 노리고 강도가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이 현금 수송 차량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때 뭐 총격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몇 천만 달러가 있었다고요. 몇 천만 달러가 있는 이 현금 수송 차량을 탈환을 하려고 하다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2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항공 관계자 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도둑놈 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것도 영화 같은 이런 도둑질이 이렇게 또 칠레에서 일어났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나저나, 어제는 제가 또 노딱을 받아가지고, 아니, 노딱을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영상인데, 노딱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한 10개 정도 올리느라고, 굉장히 개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딱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린다고 하면은, 저도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영상을 뭐 하나 올리려고 했다가, 못 올렸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노딱을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진짜, 노딱 받을 일이 없거든요. 제가 어제 이 노딱 받은 그 영상들도 모두 다 검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노딱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그린 딱이고요. 녹색 딱인데 노딱 받을 일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갸짜증 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발 좀 노딱 좀 안 났으면 좋겠으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